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수출도 현재 부진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정권이 곧 들어서면 간세기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경기가 더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 나올 텐데, 사실 정부가 이에 대한 방책을 세워도 모자를 파네. 전일 이제 새벽일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계엄 선포를 한 후 코인부터 이제 선물까지 널뛰기로 유동을 치다가 계엄 해제가 되면서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심지어 금일 같은 경우에는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증시가, 어찌 보면 증시가 또 추가적인, 현재도 저점인데 계속 이제 낙폭이 확대되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기술적으로 뭐 지수는 유지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신저가를 찍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젠 뭐 탄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게 뻔하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좀 암울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암울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3 바닥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원래 전일 5일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 이런 계엄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금일도 이제 21선 돌파하면서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확률은 단기적인 반등 확률이 크고 저점 이탈이 될 확률이 크다. 여기서 바닥을 다질 거다. 전 이렇게 좀 확률상은 더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5일선 돌파 나온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뭐 상승이 나와도 할 말은 없어요. 워낙 주가들이 신저가가 된 이제 중소형 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하락 확률이 크다고 봤지만 중장기적인 우상향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었다. 근데 이제 계엄령 선포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게 추가 시세가 나와야 될지 않는데 오히려 5일선을 돌파 못하고 또 무너지는 형태야. 현재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5일선을 재차 돌파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반등이든 중장기적이든 둘 중에 하나죠. 이런 좀 크나큰 상승을, 적든 크든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668.38포인트까지 이젠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지수는 한 번 더 강하게 우하향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어디까지? 650.39포인트도 지지받는 게 아니라 이탈될 확률이 커요. 이 앞전 저점까지 이탈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장이 유동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당했을 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탄핵을 당했을 때, 그때도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심하게 유동을 쳤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뭐 탄핵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탄핵이 된다고 한다면 또 시장이 유동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1선 돌파 실패를 만약에 내일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면 21선 돌파 실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하방성 흐름이 강할 겁니다. 만약에 그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점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종목을 보시면 대다수가 정치 테마주죠. 거의 뭐 이재명 관련주가 1등 주로 이렇게 좀 관련돼서 수급이 들어왔죠. 에이텍이나 뭐 코나이 같은 경우는 정책주죠. 11이시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고, 카카오페이도 상한가가 나왔죠. 아니 카카오페이는 20% 이상 급등이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는 지금 그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는 좀 야당 성향이 강하죠. 약간 민주당 쪽에 이런 성향이 강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자평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가 어찌 보면 집권이 되면서 좀 차별화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시세가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뭐 탄핵 얘기도 나오다 보니 이제 이재명 지금 대표가 대통령 될 확률은 그래서 제일 높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홀딩스 우드 보이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 한동훈 관련주죠. 덕성우 보면 한동훈 관련주 오파스넷도 그렇고 태양금속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온 상황이고 IMBC도 역시 들어왔네요. 아무래도 막 이런 자성향되어 있는 이런 포털들이 이렇게 좀 강하게 수급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승 상위 순도 뭐 마찬가지예요. 화천기에 뭐 조국 관련주고 뭐 경남스틸은 홍준표 이제 관련주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 주자 관련주들이 왜냐면 탄핵이 된다면 내년에 바로 선거 바로 대통령 선거에 돌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선 관련주들이 미리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김동연 관련주도 보이고 PM풍년. 그래서 금일은 진짜 뭐 대선 테마주의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써니전자는 뭐 뻔하죠. 이거 뭐 안철수 관련주고. 그래서 보면 뭐 유승민 관련주도 보이고 뭐 다양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대선 주자 관련된 종목들이.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뭐 이런 뭐 에이텍이나 뭐 토탈 서포트 뭐 몇몇 종목은 뭐 점상 뭐 에이텍 모빌리티로 그렇고 점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추가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유효해요. 근데 일단은 내일부터라도 이 후속주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라도 추가 시세가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상한가를 쳤어요. 정책주들이 거의 20종목 이상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대선 관련주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1차 시세가 나온 겁니다. 그냥 1차 시세가 나왔고 이제 길 때가 맥점이거든. 긴 다음에 또 크게 급등이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첫 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못 잡거든. 그러니까 미리 뭐 계엄령 얘기를 알고 있었으면 잡지 사람들이. 근데 이런 내용 나올지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나오면서 이제 이 테마주들이 간 거거든요. 대다수. 저는 에이텍도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차트는 좋아 보여. 근데 사법 리스크 때문에 건들진 않는다. 건들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어때요? 저 계엄령 얘기가 나오자마자 점상을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잡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고가에서 누가 잡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면 고점에서 잡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에서 똑똑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형태에서 이젠 그 기회를 매번 올리면서 줘야지 개인들이 진입을 하지. 점상을 쳤을 때 이제 진입을 한다? 점상은 매수도 못 하잖아요. 그 다음날에 매수를 한다? 안 해요. 거의 대부분.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안 한다. 그냥 지켜본다. 그냥 아쉽기만 하지 좀 아쉬워하긴 하지만 지켜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내일부터는 그냥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좋다. 오히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맥주들이 주로 시세가 나왔다면 내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책주들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재명 관련주로 한다면 뭐 교육 관련주도 있겠고 뭐 다양하게 뭐 무상교육 뭐 급식 무상급식 그리고 화폐개혁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약간 그 지역화폐라든지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 지역화폐 관련주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코나이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 보시면 상한가를 쳤어요. 코나이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뭐 이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금일 KCS KCS를 제가 이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제 한번 이제 이날에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날이죠. 이날이죠. 매수는 이날에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밀렸을 때 진입하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금일 디지털 화폐 관련주 중에선 코나이 상한가, 카카오페이는 22%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외에 뭐 한네트, 뭐 노지시스, 푸른기술, 뭐 KCT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정별 형태로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는 KCS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내일 만약에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좀 아쉽긴 하겠지만 상승 흐름이 만약에 나오면서 앞전 고점 돌파가 바로 나온다.
그럼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1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책 관련주들이 수급 흐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기존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수 설명은 다 드렸나? 다 드린 거죠? 아래로 밀렸을 때는 어째 보면은 좀 그 전저점 이탈이 이렇게 될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이 말씀을 안 드렸구나.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차트가 만약에 전저점 이탈이 되고 이제 앞전 저점까지 이렇게 최저점까지 이탈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바닥은 어차피 형성돼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금이 이런 내용도 나왔었어요. 그 정부가 이제 트럼프 쇼크 때도 가동하지 않았던 1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환 펀드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아직은 투입은 안 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냥 고려하고 있는 거고, 아마 저점 이탈이 되면서 우행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때 투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12월에는 바닥을 다지는 달이 될 거고, 내년 초 정도에 저 안정기금이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증시가 장기적인 우상 흐름이 나올 걸 보여져요. 굉장히 좋은 장세 흐름이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 텐데 곧 좋아지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준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CS는 설명드렸으니까 제외할게요. 여하튼 좋은 위치라고 전 보이고 있긴 해요. 여하튼 좀 참고하시면 될 거고, 그럼 제노코도 원래 추가적 밀자리는 아니었어. 추가적 밀자리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런 그 리스크, 경지적인 약간 좀 계엄령 같은 이런, 그리고 탄핵 이슈까지 있다 보니 이렇게 하방으로 나왔습니다. 금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주에는 재단 나락갔습니다. 종목들 재단 나락갔어요. 그러니까 금일은 정치 테마주랑 빼고 이해를 하셔야 돼. 정치 테마주 생각하지 마세요. 자르고. 그럼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시세 흐름이 일시로 끝난다 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크거든. 회복이 빠르게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전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손절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몰랐을 때,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당한 거잖아요. 이건 내용 때문에 죄다 당한 거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모두가 당했기 때문에 손절이 큰 의미 없어요. 기다리시면 알아서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알아서 회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시청자님들은 그대로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민테크 같은 경우도 잘 가다가 또 밀었어요. 도지형 형태로. 의미 없습니다. 그냥 들고 계세요. 정치 테마주가 곧 이제 수급 흐름이 끝나면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곧 들어올 테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참조행 여행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무드투어나 뭐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가온전선도 제가 좀 더 지켜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뭐 마찬가지죠. 금일은 제가 뭐 말씀드린 종목도 어지간해선 다 밀렸어. 왜냐면 정치 테마주 빼고는 뭐 수급이 들어온 게 없으니까 사실. 그래서 모양새가 이렇지만 결국은 좋은 형태로 우상향 흐름을, 만약에 지수가 또 이제 시장 흐름이 살아난다면 결국은 큰 시세로 나오지 않을까,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금일은 종목들 설명해드리기에는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리지 말아야 될 그 구간에서 내려버린 거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들 때문에. 그 계엄령 내용만 아니었어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건데 왜 계엄령을 왜 해가지고 시장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는지 나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분의 이젠 머릿속에 난 이해가 안 돼. 정치를 어째 보면 경험이 없는 분이 이젠 그 대통령이 좀 되셔가지고, 사실 이건 제가 비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힘든 상황인데 왜 그런지 전 이해가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또 신저가가 나왔단 말이야, 이 종목도. 근데 대장간에 실린 상태에서 억지로 이제 내용들 때문에 밀린 거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을 해주겠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크게 대다수의 종목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주 외에는 수급이 들어온 게 없어요. 그냥 다 밀렸다고 봐야 돼요, 10점 팔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좋아지면 어떻다? 그대로 회복을 해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뭐다? 보유하시고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좀 설명드릴게요. 금일은 뭐 정치 테마 주는 아닙니다. 그 워트라는 종목, 제가 워트라는 종목은 또 이때 관심 종목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추천을 또 드렸는데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와서 이때는 또 매도 관점으로 또 말씀드렸고, 현재는 매수 관점을 봅니다.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한 방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매매를 좀 해보셔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왜냐면 시간으로 1.89%, 막 2.52%까지도 막 밀리고, 2.64%까지도 밀렸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 이하로 밀렸기 때문에 아마 음봉망을 한번 달 겁니다. 이렇게 좀 밀리면서 시작을 할 텐데, 한번 이렇게 밑꼬리 라인 안까지 밀린다 만약에, 그럼 공략해 보셔도 돼요. 이 종목은. 왜냐면 밑꼬리 달린 형태로 한 번 더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흐름상으로는 5일선과 21선이 골든코스 된 지가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바로 시세가 끝날 가능성은 적거든요. 왜냐면 거의 슈팅이 들어왔을 때 상한가까지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끝나는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엄령 얘기가 나오면서 추가하락이 나온 것 뿐인데, 일단 8%까지 밀렸다가 21선을 완벽하게 지지를 받고 끌어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일 추가하락이 만약에 혹시라도 시초가가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좋은 매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셔가지고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하튼 힘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